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원익홀딩스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갭 상승에 장중 16%까지 뛰었다가 현재는 일부를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보고 힘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오늘의 이 흐름 그렇게만 보시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오늘 원익홀딩스가 왜 밀렸는지, 힘이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부터 봐야 하고, 그리고 이번 반등에서 원익홀딩스만 유독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자 그리고 지금 원익홀딩스를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다음 주 뭘 확인해야 되는지, 자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히든 종목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다음 사이클까지 미리 잡아 놓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가의 움직임의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선 원익홀딩스만 오른 날이 아니었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차례로 오르면서 같은 계열인 원익 IPS는 장중 27%라는 상한가에 가까운 숫자를 찍었다가, 자 현재는 20%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자, 홀딩스와 IPS 둘 다 고점 대비 밀렸는데, 자 이걸 힘이 없어서 밀렸다고 보는 것과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로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반도체가 반등할 때는 항상 정해진 순서가 있었는데, 뭐 삼전과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HBM 직접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장비와 후부장 쪽 이쪽까지 차례로 자금이 내려오는 순서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은 이 순서가 한 번에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대장주만 오른 게 아니라 IPS 같은 장비주까지 강하게 붙었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 하나가 반등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투자 사이클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쪽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윗꼬리가 달렸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한 달 가까이 반도체를 들고 버틴 사람들, 레버리지 털린 사람들, 손절 못하고 참았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한테 오늘이 첫 번째로 나온 제대로 된 탈출 기회였습니다. 자, 이런 날은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뭐 밀렸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 10%의 상승권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시장이 이번 반등을 이미 끝났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은 대부분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는 높은 가격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익홀딩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익홀딩스는 시장에서 항상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있었는데,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대장주 느낌으로 제값을 독특히 받았다면, 원익홀딩스는 순수 장비주가 아니라 지주사라는 이유로 항상 평가가 할인돼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반대의 그림도 가능한데, 자회사 가치가 오르는 구간에서 이 지주사 할인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이 평소에는 원익홀딩스를 단순한 지주 회사로 보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강해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원익 IPS를 들고 있는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처로 다시 보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의 상승 핵심은 단순히 반도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원익그룹 전체의 반도체 가치가 다시 평가받는 구간이냐, 바로 이 질문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오늘 원익홀딩스 혼자 올라갔다면 좀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원익홀딩스가 더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주사 테마나 단순 수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원익 IPS가 먼저 급등이 나와주었고 홀딩스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자, 이거는 원익이라는 그룹 자체를 반도체 투자 사이클 안에서 같이 묶어서 통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 판단은 오늘 하루 결과만 보고는 제대로 안 잡힌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외인들이
이 종목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뭐 이런 내용들 뭐 뉴스로도 어디서도 차트로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뉴스로 확인하면 이미 늦은 정보라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보통 주가가 오른 걸 보고 뉴스를 찾기 시작하고 다음에 뒤늦게 들어오는데 외인들은 반대로 업황이 바뀌는 걸 먼저 감지하고 포지션을 미리 만든 다음에 주가가 따라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 올랐다는 이 사실보다 오르기 전부터 외국인들이 왜 이 종목을 사고 있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내용들 훨씬 이전부터 여기 구독자님 공부방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짚어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원익홀딩스를 보유하고 계시다. 근데 나도 외국인이 언제부터 원익홀딩스와 IPS를 같이 모으기 시작했는지 이 순서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자님이시라면 누구든지 조건 없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우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댓글창으로 따로 번호 입력 없이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원익홀딩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원익홀딩스 작년 말 고점 5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14,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5만원 구간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극에 달했던 완전히 다른 시절의 가격이고 지금 우리들이 봐야 될 목표는 전고점이 아니라 14,000원대에서 시작된 이 수급이 2만원대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지금의 이 반등이 과열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원익홀딩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오늘 만든 이 가격대 시장이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지금 위쪽 매물벽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에서 올라온 물량과 새로 들어온 수급이 서로 부딪히는 구간에 가까운데 좋은 흐름이라면 오늘 오른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의 상승은 반짝 반등이 아니라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급등 다음날 바로 오늘 상승 부분을 대부분 반납하거나 외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고 IPS까지 같이 약해진다면 오늘 상승은 반도체 반등에 묻어간 하루짜리 흐름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근거로는 이 방향을 상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 특히 원익 IPS와 홀딩스가 같이 강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오르기 전부터 관찰이 됐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단순 베타 반등 이상으로 보게 만드는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은 오늘 윗꼬리 하나만 보고 벌써 끝난 건가 겁먹고 던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 다만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라면 오늘 가격 그대로 추격하기보다 눌린 자리에서 나눠서 분할로 담는 쪽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까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해소가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같은 원익홀딩스 같은 상승을 보더라도 각자 비중이 다르고 평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하나의 기준으로 답을 드렸다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힘들게 판단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늘의 종목명인 원익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평단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추가 대응이 필요한 가격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수급 신호까지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져갈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정말 어려운 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략을 적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전략을 세웠는데
다음 주 홀딩스 주가가 옆으로만 계속 간다. 위도 아래로 안 간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분들도 점점 판단에 의심이 생기는 거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처음 세웠던 전략을 포기하거나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뒤늦게 추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좋아 보이는 종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 거고,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히든 종목이 바로 이 관점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요즘 AI라는 단어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근데 AI를 돌리는 이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정작 이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매달 새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하지만 문제는 짓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서버가 쉬지 않고 돌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못 식히면 서버는 멈추게 되는 건데, 그래서 AI 산업에서 가장 먼저 막힐 곳은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전력과 냉각 쪽이라는 거죠. 대책 없이 짓는 데이터 센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빅테크들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상황. 자, 이미 이 문제를 알고 대비를 시작했고 그 중심에 오늘 소개드릴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못 버티듯 이 기술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열을 못 이기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 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죠. 매출의 70%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미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술 검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는 건 현지 고객사 실사와 테스트를 이미 여러 차례 통과했다는 뜻이고, 단순 기대감만으로는 이런 비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약 물량이 실제로 터지면서 실적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단계.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누가 먼저 알아보고 들어와 있는지, 자, 이게 핵심이죠. 우리 개인들이 반도체다 AI다 쫓아다니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시중 유통 물량 절반 가량을 조용히 사모았습니다. 자, 이미 많은 물량이 잠겨 있는 품절주 상태에서 그마저도 기관들이 락업을 걸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대량 보유 공시와 기관들의 순매수 흐름으로 확인되는 수급 데이터고, 기관들이 서둘러 이렇게 물량을 잠근 이유는 공시가 한번 터진다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극단적인 품절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 근처에 와 있다는 점. 여기서 더 기다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 왜 아직 전력 대장주처럼 크게 안 올랐는지, 이런 의문 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유는 예상외로 단순한 구조인데, 자, 지금까지 시장은 이 기업을 전력 냉각 관련주로 분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출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 눈에는 잘 안 띄었던 거고, 그 사이에 기관들만 조용히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바닥에서 물량을 채워왔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뿐이고, 그 시차가 지금 우리에게 남은 기회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바닥 대비 몇십 배씩 오른 이런 전력 대장주들 지금 와서 추격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실적이 있고 매집이 확인된 종목을 우리가 먼저 선침해하시겠습니까? 자,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종목명은 이미 다 뽑았습니다. 다만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기관들이 물량 터는 자리에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 구독하신 분들은 이 종목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받아보시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흐름 보시고 다음 히든 종목을 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가입 같은 이런 조건 없이 딱 한 가지 구독만 해주신다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 받아가시는 게 오히려 손해겠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하실 수 있는 점, 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